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현장의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요, TPC 메카트로닉스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파헤쳐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TPC 메카트로닉스 발음도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TPC 메카트로닉스 줄여서 이제 TPC라고 TPC. 표기가 됩니다. 영문으로 네. HTS의 이제 종목명이 표기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압기기, 공기압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압축된 공기를 통해서 네. 자동화 설비 일부분을 뭐 정해진 공간 속에서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런 뭐 직선 운동, 회전 운동, 또 파지 이제 손으로 쥐는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공압 실린더다. 실린더나 뭐 밸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돌아가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그 안에 대부분 실린더와 밸브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윤 대표이사에게 직접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이것도 공압 제품, 저것도 공압 실린더, 저것도 공압 실린더, 이것도 공압 실린더. 칙칙칙칙 밀어주고 지금 그 작업들을 하잖아요. 돌려주고 상당 부분 공압이 들어가 있는 게 자동화 라인에. 자동화 라인에 꾸밀 때 기본 요소 부품 중에 핵심이 우리 실린더다. 이게 되는 거죠. 방금 이제 설명을 들었던 그 네. 공압기기 제품이 이 TPC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공압기기를 만드는 업체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가 영위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 팩토리. 이거 핫한 분야인데요.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TPC는 단순히 이제 공압기기 전문 기업을 넘어서 네.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션 컨트롤, 3D 프린터, 또 협동 로봇까지 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성을 위한 그 필수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사업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화면으로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게 모션 컨트롤 분야입니다. 직교 로봇이라든지 리니어 모터 등을 활용해서 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모션 컨트롤 분야에서 TPC가 시장 점유율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 매출 비중에서 한 26% 정도를 이 모션 컨트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3D 프린터는. 3D 프린터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제조 설비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바로바로 만들어서 쓰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중 하나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그리고 TPC에게 3D 프린터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더 중소기업까지 대중화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협동 로봇을 한번 보시죠. 네. 저 빨간색에 이제 얼굴 표정도 좀 있어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협동 로봇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업자를 옆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로봇, 보조하는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박혀 있는 로봇 팔이 네. 아니라 직접 작업자가 생산 라인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약간 보조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중소기업일수록 작은 작업장일수록 그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리싱크 로보틱스사의 소여 로봇이라는 걸 국내 네.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엄재윤 대표이사가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협동 로봇의 장점은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쓸 수 있고 다품종 소량을 대응할 수 있고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게 안전하고 별도의 전문 인력이 아니라 생산 인력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만약에 딴 데 가서 세팅을 시키는데 산업 로봇은 3-4시간 걸려요. 세팅하는데 이거는 10분이면 됩니다.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짧은 시간에 세팅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죠. 그다음 인건비도 좀 많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협동 로봇이 생산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건비 그리고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협동 로봇이 뭐 큰 대체가 될 수 있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네. 로봇 자체가 비싸면 중소기업한테 또 그 로봇 값도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게 한 대당 기본 모델이 한 3천만 원에서 네. 여러 옵션들을 다 넣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최저임금도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상승이 가팔라질수록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시기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시기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게 이 회사의 판단입니다. 한 중소기업 정도도 이 한 대 도입해서 한 15개월 정도면 인건비 네. 감안을 했을 때 투자비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TPC는 앞에서 보신 뭐 3D 프린터, 모션 컨트롤, 공기압 기기, 협동 로봇까지 이 스마트 팩토리 융합 그리고 그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엄지윤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스마트 팩토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일부면서도 당장 실체가 있다. 당장 눈으로 보이고 당장 썼을 때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실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은 현실적이고 실체적이고 당장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네, 일단 뭐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기술력 면에서 이 TPC가 가진 경쟁력 확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접 한번 TPC 연구소로 한번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네. 로드리스 실린더에 대한 이 회사 거의 장점을 엄지윤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속도 차이가 나는 거 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속도 차이 나는 거. 요게 TPC 아래 거. 요 위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회사 거. 내가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송시키는데요. 1.7배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을 빨리 주면은 일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실린더가 도리어 세계 1위 하는 제품보다도 성능이 1.7배가 높다. 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 네. 밸브라는 걸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밸브가 1초에 얼마나 빨리 열리고 닫히는지를 테스트한 그 응답률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점점 밸브를 빨리 돌리는 겁니다. 초당 가장 빨리 한 게 19번. 더 이상 지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좀 들으실 거예요. 훨씬 박력 있는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그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본 제품이 1초에 19번 열리고 닫혔을 때 TPC 제품은 1초에 22번 열리고 닫혔다. 더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네.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밸브다라는 걸 보여주는 테스트 화면이었습니다. 기술력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소리로 확인을 하니까 좀 더 확연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빠르게 또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좀 익숙한 말이네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말, 네. 사실 TPC가 지난 2015년, 16년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분기까지는 이제 누적 영업이익 한 39억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적자를 왜 기록했는지, 올해 어떻게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지 엄지윤 대표에게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작년에 좀 가격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수요는 적지 않았는데 가격 경쟁이 심해서 좀 가격을 좀 감가 판매를 많이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회계적으로 그 재고 재평가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손, 작년에 상당 부분 평가손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평가적인 손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게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지금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에는 그 원가 절감 활동을 또 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보다 판매 원가를 많이 하락시켰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엄재훈 대표이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화면에 자주 나와주시는데 이 TPC 그래도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HTS에서 TPC 종목명 옆에 환기라고 빨간 네. 글자가 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3월에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 네. 재고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재고품은 대부분 알루미늄이라든지 메탈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1년이 넘은 재고 자산에 대해서 100%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거는 뭐 썩는 게 아니고 부패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시 재판매가 가능해서 50%만 충당금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거고 또 작업자들이 가격을 좀 입력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제품이 한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네. 몇백 원짜리도 있고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실수가 누적됐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을 받았고 작년에 그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래서 ERP 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결산도 이제는 매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새로운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 환기 종목에서 지정 해제될 거다 이렇게 회사 측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요? 그 창업자인 단해 엄주섭 회장이 계시고 지금 방금 모셨던 엄지윤 엄지윤. 대표는 이제 그 장남인데요. 창업자의 경영 철학, 창조, 판단, 행동을 사원으로 이어받고 있고 또 정직한 경영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또 특징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를 이제 선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네.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뭐 회사 어렵다고 사람 내보내고 이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저희는 예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더라도 일을 찾자 그럼. 아까 창조, 뭐 새로움 개념에서 일을 찾는 쪽으로 머리를 더 써서 그래서 구조조정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해서는 비정규직도 제로입니다. 또 하나 투자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게 네. 과거에 적자가 났을 때도 적지만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도 대주주는 받지 않는 소액주주들만을 위한 차등 배당이었어요. 네.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 주식의 3분에 대해서는 뭐라도 득을 드리자. 득 드리는 게 배당이잖아요. 금전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매년 배당을 해왔는데 특이한 거는 적자가 나도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적자가 나면 이제 대주주는 빼고 소액주주만 야 그래도 우리 주식을 샀는데 그래서 적자 났다고 아무런 득 못 주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 뭐라도 우리 주식을 사서 특히 이익을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소리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뭐 좀 그래도 배당을 하자.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대주주는 빼고 소액주주한테만 배당을 합니다. 아니 적자 났는데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배당을 받습니까? 자, 그리고 올해 회사 측의 목표는 이겁니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3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죠. 네, 오늘 키워드대로 철학을 가지고 걸어 나가고 있는 TPC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지켜보면서 저희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탐탐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